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학위도 이제 또 심리학으로 또 더 하나 더 했고, 네.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냥 항상 성취 지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말이나 빈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 밖으로 뭔가를 말을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행동이 함께 합니다. 그건 뭐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수많은 성공학 책들 보면 실천을 해라, 행동을 해라, 그런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안 하냐고. 이제 저한테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귀국한 게 딱 20년 전인데요. 네. 그때 한국에서는 재테크 열풍, 뭐 부동산 투자 열풍이 한창 불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솔직히 그 당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그리고 한국 물정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일단 제가 읽고 배운 거를 읽으면서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든 일단 시작을 하면 좀 열정을 불태우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제 사업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수입이 일단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또 이제 분양 물건에다가 그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분양하는 거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뭐 중도금 1차, 2차 뭐 이제 나중에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돈을 넣어야 될 스케줄이 미리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준비하려면 열심히 돈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벌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목적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이제 자부심이자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절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돈은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존하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호텔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큰 돈도 아니고 이제 푼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영혼과 양심을 파는 사람들, 불의와 손잡는 사람들, 뭐 굴복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돈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저는 돈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내 생존과 존엄성을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가난이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누군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내 생존이 거기에 걸려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다가 잘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호텔 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구는 뭐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그럴 것이고, 누구는 아무리 적어도 300은 있어야지 나와 내 가족이 버텨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선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 안 하고 은퇴해서 놀면서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이어라는 게 약간 좀 묘하게 변질이 된 느낌인데, 일하는 것과 경제적 자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하는 거를 택할 수도 있다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자유롭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의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벌겠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을 더 하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거나 뭐 한다면
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은퇴 이퀄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면 충분하고 이런저런 경제 활동으로 이제 노동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수입은 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돈이 없어서 막 못하는 그런 건 많지 않아서 사실 돈을 막 더 벌고 싶다는 욕구는 거의 없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 뭐 럭셔리카, 뭐 고급 명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잘 설계할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의미 있게 쓸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사실 그런 건 관심 영역 바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막 가질 수 없을 때나 뭔가 그거를 막 선망하고 열망하고 막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걸 가질 수도 있고 뭐 원하면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품, 뭐 그런 거 과시하는 사람들은 다 졸부들, 뭐 아니면은 가짜 부자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이 과시하는 건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부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돈과 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 호텔에서 지독한 경험을 하면서 네. 이제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위한 돈과요, 돈을 위한 인생. 이게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거리나 사실 조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게 마치 사는 이유이자 목표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 돈을 벌어서 뭐 할지 물어보면 그냥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제 굉장히 관계주의 사회라서 남이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남은 어떤지를 되게 중요시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세, 뭐 감투병, 인정욕구 이런 게 만연을 하고 있고요. 네. 젊은이들은 SNS에서 자기의 이 뭔가 있음을 과시하려고 난리가 났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일 보이는 부를 추구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들의 그 보이는 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더더욱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미국에 살던 때를 얘기를 하면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남한테 참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이나 연봉, 사는지 뭐 하는지 프라이빗한 거 물어보는 거는 최악으로 신뢰해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자기 스타일대로 살지, 뭐 남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혼자서 자기 비하하고 뭐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사회든지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든지 있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좀 오히려 되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그때 처음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이제 한국 여자분이 앉았는데 연봉부터 시작해서 뭐 하냐, 어디 사냐, 신상을 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황당하기는 했는데 옆자리에서 친한 척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또 이제 또 다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 싶긴 한데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한국 정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한국 나오면서 신고식했나 싶은 게 그 후로도 그런 장면이 계속 끊임없이 저는 봤거든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불필요한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좋은 집 살아야 하고, 좋은 차 타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남보다 높은 연봉 받아야 하고, 잘 나가는 배우자 만나야 하고, 애들도 다시 이제 좋은 학군, 옆집 애들 다 다니는 학원 보내야 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큰 인사이트를 받은 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 중에 이제 진짜 부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부라는 거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는 보이는 물건이나 행위로 바뀌어져 있어요. 즉, 이제 좋은 집이나 이제 좋은 차, 옷, 보석, 사치품, 뭐 호화로운 여행, 이제 그런 걸로 그 돈은 바뀌어 있는 거죠. 보여요. 그러나 진짜 부는 그런 보이는 걸로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부는 럭셔리카가 아니라 그 럭셔리카로 바꾸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멋진 집이나 이제 자동차, 사치품 그런 건 남한테 보여지는 부입니다. 진짜 부가 아니라 부자로 보여지는 것으로 전환된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앤 리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가 진짜 부인지 보여지는 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죠. 남의 인생에 관심 그만 가지시고 내 인생에 관심과 집중을 쏟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이제 로또 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파산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하고 보여지는 부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부를 희생한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로 보였지만 실은 부자가 아닌 거죠. 이 차이를 아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고 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짜 부를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지는 부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